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에 나간 남성. 그런데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노면상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중에서도 최악의 구조의 낙하물이 떨어졌다. 치명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참했던 그날의 흔적. 하지만 사고의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차도 있었고 뒤따르던 차도 있을 거고 나는 주변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억울한 죽음을 밝힐 스모킹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7월 13일.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화물차들이 여러 대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1차로에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4차로 갓길에 화물차가 전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도된 차량 앞으로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일대가 5시간 동안 통제되기까지 했다는데요. 트럭과 화물차 넉 대가 연쇄 충돌했고 이로 인해서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를 달리던 화물차는 균형을 잃고 도로 우측의 방음벽을 충돌한 후 끝내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방음벽을 넘어갈 정도로 큰 충돌이었습니다. 운전자들의 부주의나 졸음운전,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곳곳에서 사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건의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 사고로 유일하게 사망한 종근 씨.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떠난 아들의 죽음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월요일날 짐을 싣고 올라가면은 그 화요일날 내려주고 수요일날 짐 싣고 내려오고 목요일날 싣고 올라가고 금요일날 싣고 내려오면은 토일은 집에서 쉬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년, 이제 3년 좀 넘은 걸로. 예.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종근 씨.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화물차를 타고 집이 있는 부산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봉변을 당한 건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하늘이 노랬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어떻게 해서 사망했습니까? 물으니까 아드님은 타이어에 의해갖고 전복된 사고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타이어요? 네. 타이어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하지만 타이어가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했던 그날의 흔적.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대체 그날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사에 착수한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어떤 A 차량이 지나가면서 타이어를 그 순간 자기도 속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 뒤로 튀어 날아가가지고 타이어는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나가는 차들이 이걸 밟고 지나가면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 있던 타이어를 달려오던 화물차가 밟았고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타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게 되면서 대형 사고로까지 번지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던 화물 차량은 문제의 타이어가 어디에서 온 건지 알지 않을까요? 운전사가 떨어지는 걸 봤대요, 멀리서. 바닥에 이제 뭐 불꽃이 팍 튀더라. 그래 하여튼 도로에 떨어지면서 지나가더라. 그래 그 순간 내가 밟았다. 실제로 두 번째 추돌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도로에 놓인 타이어를 발견한 운전자. 위험천만한 상황. 난데없이 고속도로를 덮친 이 타이어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5톤 트럭 이상에서 쓰이는 그런 타이어의 종류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트럭은 밑바닥 하단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타이어가 이 고박 장치 즉 고정물이 떨어지면서 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런 스페어 타이어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 타이어를 살펴보니 마모가 되지 않은 상태의 타이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사고의 흔적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스페어 타이어가 도로 위에 흉기가 된 걸까요? 스페어 타이어는 잘 관리를 안 해요? 잘 관리를 안 한다고 했죠. 옛날에는 이제 가다가 퍽가 나면은 자기 스스로 하니까 관리했는데 지금은 거의 기사들이 출장 불러가지고 해버리지 스페어를 잘 안 쓴다니까. 그러면 이게 잘 조여져 있는지 그 확인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차량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화물차의 스페어 타이어. 이 타이어 이상 발생 시 교환할 수 있도록 차량에 싣고 다니는 용도지만 주행 도중에 자칫 떨어지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걸 한 번씩 조여줘야 남조여주면 막 타이어가 떨어진다니까 저게. 진행하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모르고 가는데 정상적으로 자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벼락 맞는 거죠.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낙하된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타이어의 공기압이라든지 마모 상태만 확인하지 이렇게 외부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고박에 대한 것들은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아예 고정적으로 어디 부분을 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에 지장이 없게끔 각종 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정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를 나열하면 한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운전자가 미리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타인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타이어를 떨어뜨린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는 그 찾은 차량의 운전자, 그다음에 소유자, 그리고 그 차량이 갈등 보험 회사를 상대로 인적 및 물적 피해 회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떨어진 차량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가해자가 이제 불명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의 점유자 책임을 묻는 것을 좀 강구해 봐야 됩니다. 아들의 황망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이라도 제대로 밝히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래, 쳐다보면 더 가깝아지. 무언가는 지는 이야기하고 싶겠지. 근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부모가 좀 똑똑했더라면 제 아쉬움이 좀 크지.